여러분,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 정말 맞을까요? 지금부터 20초만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갑자기 병원비가 6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없다면요. 그 순간 여러분의 집은 자산일까요? 아니면 감옥일까요? 사람들은 2026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폭락 온다. IMF 다시 온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진짜 무서운 건 폭락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안 도는 시대. 이게 훨씬 더 잔인합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 망한다는 공포 영상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면 흔들리고 어떤 준비면 버티는지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경제와 관련된 정보 영상입니다. 숫자는 꼭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 영상 보면서 딱 세 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관리비, 보험, 통신비, 차, 카드값 전부 합쳐서 한 달 고정비 얼마입니까? 둘째,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금리 2% 올라가도 버틸 수 있나요? 셋째, 주식 말고 오늘 당장 인출 가능한 진짜 현금이 6개월치 있나요? 하나라도 망설여졌다면 이 영상은 남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2026년이 특정 연도로 찍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2026년은 압력이 동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압력은 바로 금리의 시간 차이입니다. 2021년, 2022년에 싸게 빌린 돈, 그 계약서 대부분이 5년 뒤 조건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그 스위치가 2026년에 켜집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된 미래라는 거죠. 두 번째 압력은 유동성의 착시입니다. 자,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마지는 불안 속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 집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엔 선택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정이 고정비라는 형태로 매달 현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최근 시장을 보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놔도 바로 팔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선 감정가와 전혀 다른 가격의 경매가 진행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집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집값이 9억이어도 매수자를 찾는데 1년이 걸린다면 그 9억은 오늘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출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얼마에 팔리느냐에 집중하지만 정작 위험한 순간엔 언제 팔리느냐가 생존을 가릅니다. 세 번째 압력은 가계와 자영업의 체력입니다. 경제에서 가장 늦게 무너지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 바로 가계와 자영업입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은 가격 이전의 움직임 자체가 멈춥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다 빼고 글로벌 환경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미국은 경기 충격이 오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통화 정상화 국면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경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시장은 안정되지만 방향이 엇갈리는 순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히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진짜 대비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2026년에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6년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회복 리바운드입니다. 이건 모든 게 좋아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생각보다 안 망하네. 이 정도만 느끼는 상황이에요. 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사람들 마음이 일단 버텨보자. 쪽으로만 돌아서도 좋은 자산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최악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덜 나쁜 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딱 하나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을 경험했고 폭락, 붕괴, 끝났다 이런 단어들에 질려서 바닥 근처에서 팔아버리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벌고 열심히 갚고 언제나 돈에 목매는 구조 속으로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나리오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대비는 바로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두 번째, 현금 경색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공포 영화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도 숫자도 천천히 움직이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거래가 멈춥니다. 가격은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고 팔고 싶은 사람만 늘어나는 시장. 이때 무너지는 건 자산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에요. 대출 연장은 까다로워지고 마이너스 통장은 줄어들고 조금만 버티면이라는 말을 포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위태로워지죠. 이 구간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정보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현금만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로 돌아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진짜 대비입니다. 어느 쪽이 오든 나는 안 죽는 구조, 회복이 와도 쫓기지 않고 경색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두는 것, 그게 진짜 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맞힐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 그걸 만드는 겁니다. 현금 러닝타임부터 계산하세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달 고정비 곱하기 6개월. 이게 최소 생존 현금입니다. 가능하다면 12개월까지 확보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주식 계좌 잔고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오늘 당장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주식과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손도 못 대는 숫자가 될 뿐이니까요. 러닝타임이 길수록 선택지는 늘어나고 결정은 느긋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금리 플러스 이 퍼센트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에 이 퍼센트를 더해보세요. 그때 월 상환액이 월급의 40%를 넘어간다면 그 구조는 이미 불안정합니다. 이건 투자 감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의 문제도 아니고요. 자금 구조의 문제입니다. 버티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산도 결국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를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맞힐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구조, 그걸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리스크는 꼭 분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가장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이 어려워질 때도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2026년까지는 가족에게도 지금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 현금이 깨지는 순간 가족 전체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을 마치려 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그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현금 러닝타임을 적어보세요. 3개월, 6개월 짧게만 적어도 됩니다. 숫자를 직면하는 순간 뇌는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채널의 구독은 공포가 아니라 판단력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숫자를 직면한 여러분은 이미 생존자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에서 뵙겠습니다.